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노코딩 기반의 데이터 분석 툴을 가지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인 목표, 분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산을 정복을 할 때, 산을 올라갈 때 높은 산에 갈 때 아무 계획 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또 날씨와 그날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그 목적지를 가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최종 분석 목표를 가기 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어, 뭐 월드컵이나 큰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상대 팀과 이제 경기하기 전에 다른 팀이 어떻게 경기하는지를 이제 살펴보죠. 그때 우리가 탐색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도 둘러보고 저렇게도 보고 탐색을 한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뭔가 패턴이라든가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탐색을 기반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할 때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건가 하면은 SAT 데이터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수능 관련 수능 점수죠. 그죠? 수능 점수를 가지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데이터 분석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뭐 SAT 데이터 예,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별,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부모의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여부, 그 다음에 시험 준비 과정, 선수 과정, 그죠? 모의 시험 과정이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수하냐, 안 하냐, 그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수학 점수, 읽기 점수, 그 다음에 쓰기 점수, 라이팅 점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데이터에서 여기 이 점수 세 개 컬럼의 점수만 숫자이고 나머지는 다 뭐죠? 카테고리예요. 분류. 그죠? 여기 보면은 자, 시험 준비 과정도 non completed 두 개의 값으로 되어 있고, 점심도 표준, 뭐 free reduce 이두 가지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부모의 교육 수준도 몇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이 있고, 인종도 카테고리입니다. 그죠? 연속된 숫자 값으로 보여주는 값이 아니에요. 성별도 당연히 카테고리가 있는, 분류할 수 있는, 분류 값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관심사 딱 보면은 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 과연 이 점수가, 이 점수가 다른 속성에 의해서, 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점수가 결정이 될까? 혹시 이 상관관계가 있을까? 데이터를 봤을 때 사실 이제 이런 의문부터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 과정도 데이터를 쭉 훑어보면서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훑어보면서 어, 이렇게 이것 자체도 탐색이죠, 사실은. 이것도 사실 탐색의 과정이죠. 점수가 민감한 거잖아요. 그죠? 점수가 사실은 결국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데, 이 점수와 관련된 속성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탐색해 보는 겁니다. 탐색. 그죠? 음. 그래서 뭐 이런 이제 498명의 시험 점수 데이터인데, 우리가 단순 숫자로 봤을 때는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498명이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개개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을 한 결과입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단순히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의
어떤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 한 건 한 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498개의 데이터입니다. 498명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험 준비 과정, 그죠? 대비 과정. 이 과연 효과적일까? 점수에? 이게 뭐예요?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은 뭘까? 그죠? 그렇다면 학생 점수를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몸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 푼다. 또는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다. 준비 과정. 그죠? 준비 과정이다. 그리고 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규칙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내는 거고 이렇거나 하고 나서 이제 예측을 한다거나 분류를 한다거나 분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시각화. 그래서 시각화를 이용해 가지고 주로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면 문제가 보이면 이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이면 개선할 수 있고 보이면 찾을 수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 그죠? 몰라요. 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각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할 텐데요. 예, 뭐 이런 걸 이제 할 겁니다. 수학 점수의 경우 남성이 높을까 여성이 높을까? 그죠? 과연 인종에 따라서 SAT 과목별 점수가 유의미하게 다를까? 뭐 부모의 교육 수준과 SAT 과목별 점수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죠? 시험 준비 과정 이수 여부가 점수에 영향을 주었을까? 수학을 잘하는 애는 읽기 쓰기도 잘할까? 등등의 질문을 막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시각화를 하는 순간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시각화를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시각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료 요약부터 해보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자료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요약을 해보니까, 자, 성별에 따른 어떤 건수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남학생 수가 이 데이터셋에서 498개 데이터셋에서 남학생의 조금 더 많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데이터의 분포를 일단은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다음에 뭐 컬럼이 몇 개고 몇 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결측치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모든 데이터가 예쁘게 다 정확한 값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어 있는 값을 결측치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 이 컬럼별로 결측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서는 비어 있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비어 있는 값. 이렇게 결측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결측치 없다. 그 다음에 유일값 개수. 자, 성별의 유일값은 아니면 여죠. 자, 그렇다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3 이렇게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 뭐 0이냐, 1이냐,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뭐 남자냐, 여자냐, 예? 어떤 데는 메일, 풀네임 쓰고, 피메일.
네, 이렇게도 씁니다. 그죠?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데이터가 통일성 있게 이렇게 관리가 돼야지 이제 두 개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성별에 이 두 개가 아니고 막 세 개, 네 개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뭐다? 데이터를 정제를 해야 된다. 정제를. 정제 또는 그죠? 표준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뭐 표준화가 뭐 정제죠. 예. 그다음에 인종의 경우는 음, 다섯 개 그룹이 있고요. 부모의 학력 수준도 여섯 개 그룹으로, 여섯 개 값으로 가지고 있고, 점심 식사의 경우는 뭐 두 개 값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값으로 되어 있는 속성의 경우는 우리가 주로 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팩토 타입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팩토로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팩토 타입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의 값으로 우리가 구성된 속성의 경우는 뭐라고요? 팩토 타입으로 이렇게 변수 타입을 지정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타입이 뭐 많지가 않습니다. 정수, 그냥 숫자형, 소수까지 포함된 숫자형, 그다음에 어, 그 분류값으로 지정되는 팩터 타입, 그다음에 문자형 이렇게 네 개 타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팩터 타입은 뭐라고요? 카테고리, 그죠? 범주나 분류를 표현하기 위한 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형, 요건 이제 수학하고 읽기, 쓰기는 숫자형이죠. 실수형. 뉴메릭입니다. 뉴메릭. 그래서 이 값은, 그래서 숫자형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초 통계값이 제공이 됩니다. 그죠? 기초 통계값, 평균, 표준 편차, 1분위, 중위수, 3, 4분위, 최대값. 뭐 이런 식으로 이 수치 타입인 경우는, 뉴메릭인 경우는 이 기초 통계값, 기초 통계가, 예, 통계값이 나옵니다. 그죠?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초 통계값은 뭐 평균값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고, 최소, 1, 4분위, 중위수, 3, 4분위, 최대값, 연능계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치 최소값, 이상치 최대값. 그래서 이상치에서 104점이 나왔다는 것은 이상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8.5라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데, 왜 통계적으로 무엇이 이상한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통계 데이터인데 그 통계치, 기초 통계 값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로 표준 편차 또는 변동계수입니다. 변동계수.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평균값에서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 편차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변동계수는 흩어진 정도를 비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여기서 보면은 A 가게의 표준 편차가 조금 더 높아요. 그죠? 평균값은 여기가 높고 1인당 떡볶이 가게의 1인당 1인분의 그 그램인데 근데 이제 변동 계수는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즉 B 가게의 떡볶이 1인분 평균이 더 크고요. B 가게의 떡볶이 1인분이 더 많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표준 편차가 좀 크다. 그죠? A 가게는 표준 편차가 크다. 많이 줄 때는 많이 주고 적게 줄 때는 적게 주자. 예. 준다라는 겁니다. 예, 뭐 그런 뜻이에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치 최소값 최대값은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값을 이상치로 판별한다. 그래서 이상치는 삭제하거나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상치 정상 범주라는 건 뭘까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 104점은 정상 범주를 벗어났죠. 100점이 최대점인데 104점이죠. 그죠? 뭔가 오류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삭제하거나 정상값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28.5는 과연 정상 범주가 아닌가? 왜 아닌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볼게요. 지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시각화의 경우는 뭐 막대 그래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별로 수학 점수의 평균, 수학 점수가 어떤지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래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주 쓰는 게 이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 그래서 이 박스 플롯은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4, 4분위. 마지막 최대값, 맥시멈, 미니멈. 그다음에 1, 4분위, 3, 4분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게 박스 플롯이고, 자, 1, 4분위에서 3, 4분위의 이 값을 우리가 IQR이라고 합니다. IQR. 그죠? 근데 이 여기에서 1.5배를 합니다. 1.5배를 이 값에 1.5배. IQR 곱하기 1.5를 해가지고 그 보다 큰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이제 최대값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IQR에서 그죠? 가장 작은 값 1.5배를 곱해서 예,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1.5배를 벗어나는 경우는 1.5배 IQR에서 1.5를 곱한 값 하단으로 곱한 이 내려온 이 값보다 낮은 곳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상치다, 특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상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상치라고 이렇게 판별을 해요. 이해되셨죠? 네, IQR 이상치. 또 그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워크플로우 해서 성별로 수학 점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중간값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학생의 최고 점수 100점, 최하점은 0점, 중간값은 66점, 그죠?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근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IQR이 1.5, 요게 IQR이고 이게 IQR이고 IQR에 곱하기 1.5만큼 내려온 이 값인데 이것도 1.5고 그렇죠? 자, 이 값을 벗어난 여기에 있는 값이 이상치예요. 그죠? 이 값이 남학생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더라.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지 그 숫자, 그 데이터 그 자체 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죠? 여기서 이것도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네, 파이 차트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비율을 알아보는데 많이 사용하죠. 비율. 그래서 여기서는 남성, 여성별로의 뭐 수학 점수의 비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산점도. 산점도는 점수 상관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의 변수값이 대응하는 점을 좌표에 배치해서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수학 점수가 X축, 읽기 점수가 Y축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의 변수를 가지고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산점도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 이런 거죠. 여기 보시니까 수학 40점, 읽기 40점. 이게 수학 40점에 읽기 점수. 요 학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각각의 학생의 점수를 수학 점수와 읽기 점수를 좌표로 표현해서 이렇게 분포도를 표현한 것이 산점도다. 그리고 이 산점도를 그리고 나면 회기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 수학 점수와 읽기 점수와의 산점도는 이렇고 이 산점도를 기준으로 이 해기선을 걷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해기선을 걷는데 이 해기선은 어떻게 걷는가 하면은 최소 값을 거리가 거리 이 선에서 이 거리 있죠. 각각 점. 이 점을 정간의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최소가 되는 지점을 쭉 직접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면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뭐 없는 거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좁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예측 가능한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넓어지면은 예측 범위가 그죠? 예측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바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영상으로 뵙겠습니다.